코는 우리 몸에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유일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염으로 코가 꽉 막히게 되면 코 호흡기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미노처럼 면역력도 저하되기 마련이죠. 오늘은 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코를 지켜줄 수 있는 지킴이 본초 4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분피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유분피는 느릅나무의 뿌리 껍질을 벗긴 건데요. 유분피를 물에 끓이잖아요. 그럼 코처럼 이렇게 느른한 점액질이 우러나오는데 이 미끄덩거리는 점액질이 우리 비강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일종의 그 보습제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로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유분피는 강력한 항염증 그리고 항균 효과가 있고 피토스테롤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진정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이 있어서 코 점막이 막 띵띵 붓고 코가 확 막히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활용하면 정말 좋은 본초가 바로 유분피입니다. 그래서 환절기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콧물, 코막힘 그리고 재채기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또 중이염, 축농증 이런 만성 기관지염 동반한 기침 감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염, 항알러지 효과가 있는 유분피 꼭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거의 그 유효 성분은 그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고 뜨거운 물에서 잘 우러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분피를 물에 팔팔 끓여서 따뜻한 차로 우려서 드신다든지 그 물로 밥을 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유분피에 있는 끈끈한 그 점액질 성분은 약간 그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불량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너무 마르신 분이라든지 몸이 예민하고 차신 분들이 장기간 드시면 좋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염에 좋은 환절기 그 좋은 두 번째 본초가 바로 창의자입니다. 이 창의자는 독고마리 열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산에 등산 갔다 오면서 옷에 이렇게 몇 개씩 달고 오는 그런 지금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바로 창의자입니다. 옛날에 민간에서는 이 창의자를 가지고 살균고약 그리고 방부고약을 만들어 써서 습진이라든지 부스럼, 궤양 이런 피부병에 바르기로 했고 또 뱀독을 없애주는 그런 해독제로도 많이 응용했습니다. 또 치통 곱는 곳에도 효과가 있고 악성 종양의 진통제로도 많이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창의자는 해독과 소염에 효과적인 그런 약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의자 달인물은 만성 비염 그리고 축농증에 좋은 효과가 있고 이 창의자 열매는 주로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신경통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씨앗을 은은한 불에 볶아서 물에 달여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숙취 해소에도 좋아요. 임상에서 이 창의자는 주로 이제 알러지성 비염보다는 축농증에 더 효과적이라고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콧물에 재채기 그런 증상보다는 좀 진행이 돼갖고 누런 코가 끈끈하게 흐르는 축농증 또 후비루 증상에 많이 처방하고 있는 게 바로 창의자예요. 그런데 이 창의자는 약간의 독성이 있거든요. 함부로 마시거나 하게 되면 안 되고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본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장이 좀 약한 경우에는 설사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쪄서 말리거나 그 기름기 없는 팬에 볶아서 덮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복용량이 8g 미만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가 복용하는 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드시기 전에 자신의 체질이라든지 증상을 잘 알고 있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코 건강 지킴이는 바로 신이화입니다. 신이화 여기 있네요. 신이화 하게 되면 봄철에 하얀 목련이 필 때면 항상 저는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나는데 흰 목련의 꽃봉오리예요. 이 신이화는 맛을 보잖아요. 그럼 맵고 약간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차가운 기운 그리고 풍을 막아줘서 코막힘을 뚫어주고 축농증을 해결해 줍니다. 냄새가 굉장히 독특하고 좀 청량한 그런 향기가 나는데 폐로 작용하고 발산풍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그런 비염 환자가 오게 되면 제가 꼭 처방하는 약초가 바로 이 신이화예요. 또 비염 연고에도 처방하는 약초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그 목련이 필 때 자주꽃잎이 아니라 그 자목련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오로지 흰 목련, 그러니까 하얀 백목련이죠. 그것도 완전히 목련이 이렇게 피기 전에 꽃봉오리 안에 꽃술에만 그 약을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거든요. 꽃봉오리를 이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벗기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꽃술이 보이는데 바로 이 꽃술 부분에 생리 활성 물질이 집약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꽃술 먹게 되면 박하처럼 입에서 일단
화하게 매운맛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서 막혔던 코가 이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미, 즉 매운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바깥으로 이렇게 팍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코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코 막히고 머리가 띵한 증상, 콧물을 시원하게 뚫어준다는 거. 그래서 뭐 충농증이 있을 때 코 막힘, 콧물, 천식, 가래 이런 증상을 개선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데 많이 응용되는 본초가 바로 신유화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아우, 너무 크게 잘려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수세미라고 하는 본초예요. 이 수세미는 먼지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코하고 목 건강을 지키는 그런 식물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미세먼지 발생 지역 그리고 고대로부터 수세미를 재배하는 재배 지역이 서로 일치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 수세미는 하늘이 내려준 물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굉장히 즐겨서 드셨던 굉장히 귀한 식물이었고 우리 본초 강목에서는 이 수세미를 천라수라고 해서 하늘이 내려준 비단수라고 불렸습니다. 수세미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황사, 미세먼지가 심할 때 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기관지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기침가래가 오래 갈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청열, 화담, 그러니까 열을 내려주고 화담, 가래를 삭혀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세미 속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기관지 기능도 향상시켜주고 가래도 삭혀주고 염증을 해소해 준다는 거.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염작용과 더불어서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큰 쿠마르산 성분도 많기 때문에 기관지염, 후두염, 알레르기, 비염 이런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수세미.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제가 유튜브 수세미 편에 보시면 더 자세한 게 있는데 요거를 잘라서 말린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비염과 천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수세미가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 동의보감에는 이 수세미 덩굴에 밑동을 잘라가지고 태운 재와 함께 술에 타서 그걸 마시잖아요. 그러면 비염이라든지 충농증이 치료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비염하고 충농증 핵치료의 어떤 그 성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건조된 수세미를 잘게 썰어가지고 적당량 물에 달여서 수시로 드시게 되면 그게 바로 뭐 수세미 차죠. 코 점막과 부비동의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단 속이 너무 찬 분들은 이 성질이 차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코 지킴이 사총사 신이와 그리고 창이자 그리고 수세미 유분피, 왜 뒤로 가버렸지? 이 유분피, 요 네 가지 사총사 끓여서 함께 차로 꾸준히 드시게 되면 비염 바이바이 하실 겁니다. 코를 위해서 코 지킴이 사총사 소환해 보세요.